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입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다시 연패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KB손해보험은 앞선 13일 오후 2시 안산상 녹수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의 4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완패했습니다. 4승 19패 승점 17점을 올린 KB손해보험은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 76분 만에 마무리됐고 올 시즌 한 경기 최단 시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시간에서 드러나듯이 KB손해보험은 OK금융그룹의 경기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1세트에는 세트 초반부터 벌어지는 점수차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5대 25로 패했습니다. 이어진 2세트에서는 19대 25까지 따라붙었지만 곧바로 범실 2개가 연달아 나오며 세트를 내줬습니다. 마지막 3세트에서도 분위기 전환에 실패하면서 KB손해보험은 셔사후 패했습니다. 비에나는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으며 이날 비에나는 14득점을 올리기는 했지만 공격 차단이 5회에 달하는 등 상대 팀의 높은 벽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상혁은 12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은 선두 우리카드를 잡아내고 연승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2점을 얻은 한국전력은 12승 11패 승점 34점으로 4위 OK금융그룹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승리의 키는 서브였고 이날 한국전력은 강한 서브를 활용해 상대 팀이 리시브 라인을 붕괴했습니다. 그 결과 공격의 격차는 없었지만 서브와 리시브 효율 부문에서 크게 앞서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삼각편대의 집중력도 좋았으며 타이슨은 5세트 동안 40.5%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34득점을 생산했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60%를 살짝 밑돌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임성진은 16득점, 공격 성공률 50%를 달성했습니다. 서재덕도 필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뽑아내면서 총 15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팀의 주포 비에나와 타이슨은 앞선 경기에서 상반된 경기력을 보였으며 특히 공격 순도의 차이가 컸습니다. 비에나는 공격 성공률 46.67%에 그쳤지만 타이슨은 공격 성공률 59.18%를 기록했습니다. 타이스뿐만 아니라 임성진, 서재덕 두 국내 공격진의 공격력이 올라온 부분도 KB손해보험을 위협할 요소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전력의 서브 감각이 물오른 만큼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리시브 라인이 이를 버텨내기는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각편대의 공격력과 서브 능력을 갖춘 한국전력이 KB손해보험을 누르고 3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정관장입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13일 GS칼텍스와의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4세트 중반 19대 13까지 앞서 있었지만 대역전을 허용하며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습니다. 아베크롬비가 양팀 최다 38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패배 앞에 빛이 발했습니다. 3연패에 빠진 기업은행은 시즌 11승 12패 승점 33으로 4위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시즌 1위부터 3위를 상대로 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위 흥국생명에 4전패한 기업은행은 현대건설과 GS칼텍스를 상대로는 1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상위권 순위를 상대로 얻은 승점은 8점에 불과합니다. 다음 정관장은 14일 현대건설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했다면 기업은행을 제치고 4위를 탈환할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삼각편대 메가, 지아, 이소영이 각각 13득점, 12득점, 12득점을 올렸지만 상대의 삼각편대 화력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관장은 모든 세트에서 초중반까지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리시브에서 공격으로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했고 세트 승리를 위한 집중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효율에서 차이를 보였고 블로킹도 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점 33점의 두 팀이 올스타전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놓고 맞붙습니다. 두 팀의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맞대결은 기업은행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풀세트 접전으로 기업은행이 승리를 챙겼으며 정관장은 앞선 현대건설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메가지아이 소형의 삼각편대의 안정적인 공격력으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은행의 삼각편대도 직전 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아베크롬비가 4라운드 들어 공격 성공률이 저조했고 국내 공격진의 공격력이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삼각편대의 득점력과 국내 공격진의 고른 활약을 내세운 정관장이 기업은행을 꺾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 SK 대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먼저 SK는 시즌 최다 12연승을 질주하던 중 부산 KCC에 패하며 13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SK는 지난 1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KCC와 원정 경기를 펼쳐 75대 90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2위 SK는 선두 원주 DB와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해 3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올 시즌 김선형과 더불어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부진한 SK는 속공을 기반으로 한 빠른 농구가 아닌 선수비 후속공으로 전향했습니다. 불안정했던 SK는 3라운드부터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즌 최다 연승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밀원이 득점력에 의존하게 된 SK는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KCC같이 공격력이 최상인 팀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영과 허일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시점에서 원희의 체력이 후반기 막판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울산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기세를 끌어올리며 상위권을 위협하던 현대모비스가 또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9일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KCC와 원정 경기를 펼쳐 86대 91로 패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현대모비스는 5위 KCC와 3경기 차로 벌어진 6위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 현대모비스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곽 득점이며 외곽 득점력이 리그 최하인 현대모비스는 접전 끝에 패하기 일쑤였으며 KCC전 역시 상대의 외곽 10개를 내주고 단 3개에 그쳐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펼쳤고 게이지 프림이 17점, 이우석, 장재석, 김국찬, 함지훈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낮은 3점 성공률로 이날 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곽이 가장 약한 두 팀이 만납니다. SK와 현대모비스는 경기당 외곽슛 6.6개로 리그 최하위에 위치 중이며 전반적으로 외곽 득점이 약합니다. 올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SK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 경기 결과는 원희의 출전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라운드 부상으로 이탈한 원희로 SK는 현대모비스 상대로 패배의 쓴맛을 맛봐야 했고 이후 원희가 복귀하면서 현대모비스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기세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한 외곽을 상쇄시키기 위해 리바운드와 내곽슛에 집중하다 보니 외국인 선수 득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K가 매경기 활약하는 원희를 중심으로 공수 균형을 가져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SK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8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77대 71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 행진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는 10승 20패로 공동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날 앤드류 니콜스는 31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컨디션이 좋았던 김낙현도 3점슛을 5개나 쏘아 올리며 25득점을 기록하며 두 선수가 56득점을 합작했습니다. 다만 이대현은 야투 성공률이 20%에 그치며 2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1쿼터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2쿼터 들어 가스공사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김낙현의 3점포가 연달아 터지면서 38대 36으로 근소하게 앞선 채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3쿼터 중반 삼성의 속공에 역전을 허용했지만 4쿼터 들어 김낙현과 니콜슨이 살아나면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KT는 8일 원주에서 열린 DB와의 경기에서 86대 94로 패했고 2연패에 빠진 KT는 19승 11패를 기록하며 2위 SK와의 격차가 2.5경기로 벌어졌습니다. KT는 이날 페리스 베스와 하윤기의 득점력이 빛났습니다. 베스는 30득점 18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에 1어시스트만 부족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윤기는 28득점 16리바운드로 올 시즌 들어 최고로 꼽힐 만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호우는 컨디션 난조로 4득점에 그쳤습니다. 전반을 52대 46으로 DB가 앞선 채 마무리한 양팀은 3쿼터에도 DB가 달아나려고 하면 곧바로 KT가 뒤쫓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KT는 3쿼터 종료 직전 베스의 버저비터 3점 슛을 기점으로 역전을 노렸지만 4쿼터 들어 턴오버를 연발하며 점수를 더 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앤드류 니콜슨과 김낙현 두 원투펀치의 활약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지만 KT에게는 올 시즌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KT가 큰 점수차로 승리했지만 KT가 우려스러운 상황은 호운의 부상입니다. 호운은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올스타전에도 참가하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베스와 니콜슨의 맞대결에서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KT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